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만 낮추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낮추면은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 구독자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에요. 자주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가 있죠.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관리할 것인가? 여기 LDL 콜레스테롤은 그 위험도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 평가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위 위험도 높은 이 당뇨하고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뇨하고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혈당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 영상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일반 병원에서 설명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혈당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요게 이제 문제인데 관리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이제 관리 방법이 뭐 다 안다고 생각하죠. 뭐 그 공복 혈당 낮게 유지하고 식후 2시간 혈당 200 밑으로 유지하고 공복 혈당은 이제 100 밑으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예전에는 요 두 가지 혈당이니까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을 관리를 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 2개월, 3개월 평균 보는 이 당화혈색소 수치도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잘 관리해서 정상 범위면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수치가 아주 잘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는, 혈관은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당화 혈색소 수치가 당뇨만 아니면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받아보고 이제 추가로 이제 비용을 내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이제 당뇨 기준으로는 6.5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6.5만 안 넘으면은 내가 6.1 나왔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나는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그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만 무조건 맹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당화혈색소가 높은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당화혈색소가 낮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아실 건데 이제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에 있는 적혈구 세포가 있잖아요. 그 적혈구 세포가 이제 빨간색인데 여기 철이 들어 있어서 이제 빨간색을 띈다고 하고 이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인데 여기 안에 그 산소를 운반하는 복합 단백질 햄과 글로불린이 연결 합쳐져 있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빈혈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빈혈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정 부위 A1C라고 하는 부위에 그 이제 포도당 당분이 붙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퍼센트 붙어 있느냐. 그래서 100개의 그 혈색소가 있으면은 여기 붙어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붙어 있느냐. 그래서 이게 6.5% 이상 되면은 당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화혈색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제 알고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 수명이 대략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도 2, 3개월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면은 이거를 2, 3개월 평균 혈당치를 환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가 5.2예요. 그럼 5.2면은 평균 당이 한 103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7.0이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 당이 154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이제 몰포 리터는 이제
단위가 다른 혈당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표 정도는 하나 정도 캡처해가지고 뭐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당할 색소가 얼마일 때 어, 평균 혈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5.0 이하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당이 97 이하, 100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넘어가면서 당화혈색소가 7일 넘어가면서 당뇨 합병증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5.7에서 한 6.3 사이는 이제 당뇨 전 단계로 보는데 이거는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일 때도 상당히 위험한 단계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는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당뇨는 6.5 이상, 그리고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그리고 5.6이면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요 5.6 정상일 경우에도 인슐린 수치가 과하게 분비가 되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고 염증이 많으면은 당뇨 합병증과 같은 동맥경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 중에서도 이제 당화혈색소가 6.1밖에 안 되니 괜찮네 하고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6.1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128 정도로 3개월 평균 당이 128로 볼 수 있는데 이 환자의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인슐린 수치가 공복 인슐린 수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높은 정상이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호마 IR 수치가 5.7로 5.47로 저는 2 이하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5.4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있고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더라도 어, 동맥경화나 이런 당뇨 합병증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이거나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복 혈당하고 당화혈색소만 검사하지 마시고요. 뭐 내과나 이런 병원에 가시면은 인슐린하고 C펩타이드 수치, 이 C펩타이드를 측정을 해야지 인슐린 저항성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마 IR, 인슐린 저항성, 이 세 가지 검사를 함께 꼭 해주세요 하고 같이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뭐 비용도 크게 비싼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꼭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당화혈색소가 당뇨가 아니어도 인슐린 수치와 저항성이 높으면은 이런 혈관 속에 산화 스트레스, 당독소 같은 게 많아지고요. 그래서 병리적으로 이제 혈관 안쪽 세포, 내면 세포에 만성 염증하고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화된 LDL 콜레스테롤이나 산화된 콜레스테롤 그리고 또 스몰 덴스 LDL 작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피세포를 뚫고 안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거품 세포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경화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뭐 심장, 심혈관 질환, 뇌졸중 또는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고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암도 발병하는데 인슐린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암 발병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정상이어서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인슐린 수치와 저항성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이제 당화혈색소가 5.4인데 요런 빨간색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B와 같은 BC와 같은 스파이크형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가 쉽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음, 당화혈색소만 체크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화혈색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혈당 관리를 그러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잡아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점은 인슐린 좀 전에 말씀드린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것도 그 순간에 아주 순간에 그 혈액 검사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뽑을 당시에 인슐린 수치만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인슐린 수치가 얼마나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하루 종일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중심으로 혈당 관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바로 타이밍 레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레인지가 뭐냐면은 그 혈관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혈당 범위 안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시간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시간을 측정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시간이 긴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그 혈당 범위 안에 있고 혈관 독성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덜한 편이죠. 그래서 고혈당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해당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그 나타내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티어라고 읽어볼게요. TIR입니다. 타이밍 레인지. 그래서 적정 혈당 유지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되는지,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한 번씩 측정을 해보셔가지고, 본인은 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성인 1형, 2형 당뇨를 이제 목표 혈당을 70에서 180 정도로 잡았고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17시간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TBR이는 이제 빌로우겠죠. 이제 혈당이 이 범위 밑으로 70 밑으로 떨어지는 기간은 이제 너무 저혈당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4% 이하로 잡고 있고, 고혈당은 이제 나머지 뺀 25% 밑으로 180이 넘는 시간은 요거로 잡아라. 그래서 뭐 다 있는데 뭐 저혈당 이런 이제 저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분은 이제 일형 당뇨나 약을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저혈당도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고위험군은 요거보다 조금 이제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요. 목표 범위는 똑같은데 시간을 이제 50% 대략 한 12시간 정도, 그리고 1% 이하, 저혈당은 1% 이하, 그리고 고혈당은 10% 이하로 하자.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고혈당 기준도 250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고위험이나 고령의 환자는 너무 혈당을 타이트하게 조절하면은 저혈당 쇼크에 빠져서 오히려 사망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의 70%는 대략 당화혈색소 7.0% 이제 대응을 하고요. 대략 한 10% 증가할 때마다 티어 시간이 10% 증가할 때마다 당화혈색소는 약 0.5에서 0.8%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면은 이제 2, 3개월 평균치인 당화혈색소의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당화혈색소라도 이 티어 값이 좋은 사람이 훨씬 더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혈당 변동의 혈당 스파이크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서 이제 당화혈색소의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아닌 사람에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타이밍 레인지를 이제 목표 구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뭐 환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목표 구간을 아까처럼 이제 180, 70에서 180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환자들한테 좀 타이트하게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70에서 140을 목표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90% 이상을 잡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시간 정도 이상, 그래서 21시간 30분 정도 돼야지 24시간 중에 90%를 이제 유지를 하려면은 21시간 30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범위 안에
70에서 140에 머물고 있는 시간대가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벗어나는 시간은 반대로 이제 2시간 30분 정도 되겠죠. 그래서 2시간 30분 이내로 혈당을 벗어나게끔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이하고 운동하고 이런 다른 기능학적인 치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100%를 항상 140 이하를 넘지 않게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90% 이하로는 안 넘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식이하고 운동하고 영양소 보충도 하고 해독 치료도 하고 이제 장 건강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 전문가용 이제 케어센스 에어 제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이렇게 이제 팔에 왼쪽 팔이나 잘 안 쓰는 팔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부착을 하게 되면은 연소혈당 측정기거든요. 그러면 15일간 측정을 할 수 있고 5분 단위로 혈당을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제 140, 그 혈당이 140을 넘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순간적인 그때 순간의 그 혈액 검사로는 저런 값을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혈당을 꼭 측정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음식과 운동 등 생활 기록을 가능해서 이제 어느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그 티어 범위를 벗어나는지, 또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면 얼마나 혈당이 잘 떨어져서 그 티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내가 먹는 음식하고 운동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먹는 순서에 따라서 혈당이 또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먹으면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그래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이제 70에서 140으로 이렇게 잡아서 적용을 했더니, 어, 보니까 요 앞에 거는 한 90% 정도 달성을 했네요. 그래서 90%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1시간 40분 정도 달성한 구간이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95% 달성을 했네요. 예, 그래서 항상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A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점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을, 90% 이상을, 90점 이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혈관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실제 하루하루의 그래프 보면은 이제 140을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죠. 살짝 넘어갔었네요. 그리고 요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넘어가지 않았네요. 그렇죠? 다 140 이하에 있어서 요 때는 요 날은 100% 달성을 한 날이고요. 요 날은 이제 98%, 98점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몇 점인지, 그게 100점에 가까울수록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운동한 날도 이렇게 체크하거나 음식을 먹은 날도 이렇게 사진을 저장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엄청 안 듣는 이제 불량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하게 70에서 170 정도로 잡았거든요. 53%밖에, 53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12시간 45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11시간 15분은 어떻죠? 혈당이 엄청 높은 구간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250으로 넘어가 있는 구간도 6%, 1시간 28분이나 되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도 엄청 나오고 혈관 안쪽에 데미지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거 관리 안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치매 위험도 올라가고, 이제 뇌경색, 뇌졸중이 생겨서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 생길 확률도 확실히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암세포 발병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암이 생길 확률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 적정 적정 수준의 그 혈당을 유지하는 시간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지표니까,
꼭 요 수치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똑같은 데이터인데 70에서 140으로 했더니 목표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점밖에 안 되죠. 그래서 20점이면 이제 뭐 낙제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90점 이상으로 목표를 좀 잡아보자. 목표를 좀 높게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80%가 혈당에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것만 봐도 혈관이 얼마나 망가지고 딱딱해지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어떤가요? 예. 다 이 140 위에서 노는 구간이 훨씬 많죠? 예. 이날도 그렇죠? 최고 혈당은 뭐 229, 여기는 170도 찍었네요. 그래서 티어 점수가 여기는 28점밖에 안 되고요. 이날은 19점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혈당 관리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크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표니까 티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꼭 혈관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티어 적정 혈당 유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제가 채널에 이 두 가지 영상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식단을 설명을 드렸고 밑에는 이제 운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거저먹기 식단하고 존투 트레이닝을 설명한 것은 이 티어 시간을 늘려가지고 우리의 건강 수준을 높여보자 그런 목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요거 잘 안 보신 분은 한번 꼭 보시고서 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두세 달만 열심히 하셔도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을 엄청나게 낮추는 아주 마법과 기적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고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식단하고 운동을 했는데도 이 티어 수치가 이게 오르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돌아가지 않는 영양소 고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나 뭐 코큐텐이나 비타민 B군이나 알파 리포이산이나 뭐 등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고갈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액 및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거나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영양소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도 티어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콜티졸이 상승하거나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식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혈당이 안 떨어지고 티어가 계속 낮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속 세균 불균형, 곰팡이, 뭐 클로스트리디움, 유해균, 유산균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거를 확인하는 검사는 소변 유기산이나 장누수 검사를 해서 확인해서 요거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독소가 있어요. 중금속과 과부하 화합물이 있는 경우에 인슐린 수치도 올라가고 저항성도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서 티어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좀 잘 알아두시고요. 티어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검사도 같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일반 병원에서는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주로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 내과에서는 이런 검사를 취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혈관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티어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가 되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목표는 개인적으로 70에서 140을 목표로 잡아 보시고요. 그 구간을 그리고 이거를 90% 이상으로 되는지 한번 요것을 목표로 식이하고 운동을 앞에서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한테도 요거를 많이 소개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드렸던 거는 이제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만 주로 내과에서 요것만 검사하거든요. 요것만 검사하지 마시고 인슐린 수치하고 C펩타이드를 같이 추가로 검사를 하고 호마 IR도 함께 검사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꼭 검사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안 하는 병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어, 그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그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다음에 고정 댓글에도 어떤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티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티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검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